자, 시작할게요. 자, 공수2 집합 목차봅니다. 집합과 명제. 집합이랑 명제 수업 들어갈 거고요. 집합부터 할게요. 자, 앞에 도형의 방정식은 내용 정리할 게 엄청 많았고 필기할 게 많았는데 여기는 필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요거 꼼꼼하게 필기하고 비교적 쉬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집합. 자, 집합과 원소. 집합은 무조건 일단 집합 기호 있어야 돼요. 집합 기호. 요거 중괄호 쓰는 거고 요거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자, 그래서 집합은 그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라서 요거 집합은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애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알다시피 뭐 잘생긴, 예쁜, 키가 큰 이런 거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가장 높은 요런 거는 돼요. 알겠지? 그래서 가장 높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걔는 돼요. 가장 키가 큰. 가장이 붙으면 되지만 애매하게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ABC로 나가는 게 집합이고 원소는 집합 구성 요소죠. 구성 요소고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합 기호 안에 컴머 기준으로 하나하나가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원소는 영어로 엘리멘트라서 요거 삼지창 표시 이 표시로 들어간 게 원소다고 이게 아니다. 이게 왜 끄면 원소가 아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집합의 표현 방법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3개 있는데 원소나열법은 우리가 그대로 다 쓰는 거고요. 조건제시법은 이 집합에 바가 있고 뒷부분이 조건이 됩니다. 뒷부분이 조건이 되고 이 앞부분이 나타내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앞에 있는 걸 나타내란 뜻이에요. 자, 벤 다이어그램은 중요한데요. 그림 그리는 거 3개 한번 잡아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자리 부분 잘 들어가야 되니까 벤 다이어그램 기본 2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은 U 요렇게 하고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타내는 게 기본 그림이고 기본 그림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4군데예요. 요 교집합 자리, 그 다음에 차집합 자리, 요 밖에 거 이렇게 1, 2, 3, 4 4군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로소 자 참고로 우리가 서로소의 개념은 자연수에서 서로소의 개념이랑 집합에서의 서로소의 개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서로소의 개념은 요게 뭐 공약수가 1뿐인 두수를 서로소라 하고요. 집합에서는 이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집합을 서로소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전은 2가지가 있고요. 서로소 그림은 겹치는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A, B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자리가 여기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그래서 기본 그림에서 이 1번 자리가 없어진 게 서로소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A가 B에 포함된다. 요 그림. 그래서 요 그림은 B가 A를 잡아먹고 있어야 되니까 B, A 요 그림을 그리게 될 거고 요거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그림에서 요 2번이 없어진 게 3번 그림입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 기본적으로 접근을 잘 하면 됩니다.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그래서 무한집합은 원소 개수가 유한개, 즉 셀 수 있는 거고요. 무한집합은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는 거고,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인데, 당연히 공집합은 요거 비어 있는 거, 이거랑 똑같은 집합입니다. 저거 두 개 표시가 똑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거는 공집합 아니에요. 이놈은 공집합이 아닙니다.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지 공집합이 아니에요. 집합이 다시 열어오면. 그래서 당연히 공집합은 원소 개수가 빵개기 때문에 당연히 셀 수 있고 셀 수 있으니까 유한집합입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넘버, 그래서 NA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이걸 의미합니다. 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자, 집합 사이 포함관계는 요게 A가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될 때 입이 벌어진 쪽이 큰 쪽이죠.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말이랑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요 말이랑 A가 B에 포함된다. 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서로 같은 집합은 이 표현만 잘하면 돼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면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요거랑 요랑 같은 표현이고, 서로 같은 집합은 모든 원소가 같아야 돼요. 모든 원소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자, 진 부분 집합은 찐 부분 집합이죠. 자, 찐 부분 집합이라서 요거는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체의 일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몸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 제외한 게 진 부분 집합입니다. 자, 부분 집합의 개수. 자, 부분 집합의 개수는 중요합니다. 자, 일단 별표 3개 바꾸세요. 자,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에서 집합의 개수를 묻는 문제. 자, 뭐의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묻는 문제는 싹 다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집합의 개수는 전부 다 부분 집합의 개수고, 부분 집합의 개수는 전부 다 포함, 불포함, 선택권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포함, 불포함, 선택권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집합 1, 2, 3의 부분 집합을 다 써보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공집합 1개짜리 집합 1, 집합 2, 집합 3 2개짜리 집합 1, 2, 집합 1, 3, 집합 2, 3 3개짜리 집합 1, 2, 3 요렇게 들어가서 총 8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1이 들어간 게 몇 개 있을까요? 이성호 씨, 너무 세라 지금. 하나, 둘, 셋, 4개 있죠. 오케이? 즉 뭔 말이냐고 하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1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포함되고 불포함되고, 선택권이 다 2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잘 살펴보면 여기에서 1포는 1을 포함하고 있는 거는 전체 중 절반입니다. 말 그대로 1불포도 전체 중 절반이에요. 반은 1이 들어가 있고 반은 1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2도 같은 논리고 3도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절반은 들어가 있고 절반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 남은 애들만 세면 되고, 선택권이 2개 하니까 다 곱해서 2의 n제곱이고, 찐 부분 집합 개수는 자기 자신 1개 빼면 돼요. 자기 자신 1개 제외하면 됩니다. 빼기 1.
요렇게 집합의 개수는 무조건 부분집합의 개수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무조건 포함 불포함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요렇게 일단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합집합과 교집합 요거 한번 볼게요. 자, 합집합은 옆에 벤 다이어그램 그림처럼 A에 들어가거나 B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또는은 합집합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또는 처리 잘해야 돼요. 또는. 자, 또는이 들어가 있으면 이 또는은 무조건 합집합이에요. 자, 요거는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또는의 문제가 나와 있으면 이걸 우리가 바로 풀 건가? 아니면 여집합, 즉 뒤집어서 풀 건가? 두 개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합집합 바로 푸는 거는 포함배제의 법칙입니다. 포함배제의 법칙. 이제 앞으로 줄여서 포배라고 할 건데 요거는 뭐 내가 지어낸 용어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에서 포함배제라고 대놓고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내용만 알면 돼요. 자, 포함배제 법칙은 뒤에서 배우지만 NA 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비예요. 그래서 합집합이 또는인데 요거 A 더하고 B 더하고 요거 포함시키고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1, 2, 3이라고 하면 NA는 1번이랑 2번 더한 거잖아. NB는 1번이랑 3번 더한 거죠. 그런데 NA 합 B는 1, 2, 3 더한 거기 때문에 2가 1번이 중복되기 때문에 한번 중복된 거 한번 빼주는 거예요. 배제는 이유는 중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번을 한번 빼주는 거. 요게 포배고 우리가 합집합이 나오면 바로 풀면 무조건 포배예요. 그런데 요거 여집합을 쓰면 전체에서 뒤집은 걸 뺄 겁니다. 뒤집은 걸 빼는 방식으로 푸는 게 더 쉬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식으로 살펴보면 NU에서 뒤집고 뒤집은 거 A 뒤집으면 A여 합집합 뒤집으면 교집합 B 뒤집으면 B여 요걸 빼는 방식 둘 다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중요하니까 벨트 3개 치고 문제에 따라서 어느 쪽을 안 헷갈리는 쪽을 초이스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또는은 아주 중요하니까 포배 잘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은 또는입니다. 또는. 그래서 A에도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B에 들어가는 거. 요게 합집합이고 교집합은 그리고예요. 그래서 둘 다 들어가는 게 교집합이고 여기에 있는 1번 자리가 교집합입니다. 서로소는 아까 했으니까 자연수 버전에서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고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게 두 집합이 서로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교집합 개념 하나 살펴보면 수학에서 요 둘 다 들어가는 교집합의 개념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공통부분 요 공통부분의 개념이 연립의 개념이랑 같은 개념이고요. 또 이거 교점의 개념이랑 같은 개념이고 교집합의 개념이랑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통부분, 연립, 교점, 그 다음에 교집합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연립이라는 표현은 방정식, 부등식, 방부등식에서는 연립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요거 함수나 우리가 도형, 그래프에서는 교점이란 표현을 쓰는 거고 집합에서는 교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싹 다 내용은 공통부분이에요. 둘 다 들어가는 거. 둘 다 해당되는 거. 요것들 다 똑같은 개념이니까 개념 하나 잡아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 전체 집합은 U로 사용하고요. 여집합은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거. 여집합의 기본 개념은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A 빼고 나머지가 여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A 밖에 거 요게 교집합입니다. 자, 차집합 중요합니다. 자, 차집합은 기본적으로 A에는 들어가는데 B 안 들어간 거. 요 영역, 2번 영역 요걸 말하는 건데 자, 개념은 A에는 포함되고 그리고 B에는 안 들어가는 건데 차집합 개념은 중요하니까 잘 잡아 놓으세요. 자, 기본적으로 차집합은 겹치는 것만 뺍니다. 겹치는 것만 뺀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 빼는 게 아니에요. 겹치는 것만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차집합 5개 외웁니다. 차집합 5개. 요거 암기하세요. 메모라이즈. 자, 그래서 5개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A 차집합 B. 두 번째 A 교 B요. 세 번째 요 두 번째 거 2개 자리 바꾼 거 B여 교 A. 네 번째 A에서 겹치는 거 뺀 거. 다섯 번째 합친 거에서 B 뺀 거. A에서 겹치는 거 뺀 거. A에서 겹치는 거 뺀 거. 합친 거에서 B 뺀 거. 요렇게 5개 잘 기억합니다. 자, 특히 차집합 4번, 5번. 차집합 4번, 5번은 언제 써먹냐고 하면 원소의 개수, 원소의 합. 요거 구하는 문제에서는 차집합 4번, 5번 사용해야 돼요. 원소의 개수, 원소의 합 구하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차집합 4번, 5번 씁니다. A에서 겹치는 거 뺀 거, 합친 거에서 B 뺀 거. 요거 사용합니다. 자, 집합 연산의 성질. 자, 연산의 성질은 요건 이제 보면 금방 알 거니까 요거 잘 체크해 놓고 그래서 뭐 겹치는 거 벤다이그램 그리면 금방 풀리는 거니까 잘 체크해 놓습니다. 요 차집합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 A 차집합 B 2번 A 교 B 여 3번 뭐였어요? 자, 단기 기억 테스트 좀 전에 썼잖아요. 2개 자리 바꾼 거 B 여 교 A 선생님이랑 똑같이 따라 읽으세요. 알겠지? 4번 A에서 뭐 뺀 거? 겹치는 거 뺀 거. 5번 뭐에서? 합친 거에서 B 뺀 거. 자, 단기기억 테스트 4번, 5번 어느 문제에서 쓴다고 했어요? 4번, 5번. 원소의 개수, 원소의 합 구하는 문제 쓴다 했죠. 요거 잘 기억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5개 하나 갑니다. 자, 요거 잡으면 다 풀리니까 잡아 놓으세요. 자, A가 B에 포함된다. 요거 5 플러스 2개. 요것도 별표 3개 치고 기억을 하세요. 자, A가 B에 포함된다. 그림은 아까 벤 다이어그램 봤듯이 B가 A 잡아먹고 있는 거죠. 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5 플러스 2 하면 명제까지 한 방에 해결 다 되니까 시켜준 대로 가세요. 자, 첫 번째 A가 B에 포함된다. 1번. 자, 2번은 싹 다 뒤집은 거예요. 싹 다 뒤집은 거. 뒤집고 뒤집은 거. A 여가 B 여를 포함한다. 요게 2번. 3번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 요게 3번입니다. 겹치는 거 빼기 때문에 다 빠진 거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이 보면 이제 도넛 모양이 남죠?
알겠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게 공집합입니다. 4번 겹치는 거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A랑 B 겹치는 거는 작은 거. 5번 합친 거는 큰 거. 그래서 A랑 B 합친 거는 큰 겁니다. 요게 5번입니다. 자, 요 3번에서 차집합 2번 써서 교여로 바꿉니다. 요게 플러스 1. 요거에서 싹 다 뒤집으세요. 뒤집고 공집합 뒤집으면 U. 요렇게 해서 5 플러스 2 하면 저 안에 100% 걸려요.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 5 플러스 2. 잘 기억하세요. 1번 A가 B에 포함된다. 빨리 눈에 빨리 찍어라. 자, 물어볼 거다. 눈에 빨리 찍어라. 찍어라. 10초. 머릿속에 떠올려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보고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머리로 기억해서 대답을 하세요. 자, 1번 A가 B에 포함된다. 2번 뭐였어요? 수식으로 마지막으로 개념 말하세요. 싹 다 뒤집은 거. 그러면 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 A여가 B여를 포함한다. 알겠지? 3번은 작은 것 빼기 큰 거는 공집합. 오케이? 그래서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에요. 4번 겹치는 건 작은 거. 5번 합친 거는 큰 거. 수식으로 말하면 겹치는 거. A 교 B는 A. 합친 거 큰 거. A 합 B는 B. 알겠지? 요렇게 기억을 해놔야지. 이게 항상 A가 B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막 이제 문제 이런 거 응용이 된단 말이야. 만약에 이런 거 나와 있을 때도 응용해야 한단 말이야. 알겠지? 또는 이게 뒤집어서 A, B로 외우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2번 싹 다 뒤집은 거. 뒤집고 3번 작은 거 빼기 큰 거는 공집합. 4번 겹치는 건 작은 거. 5번 합친 거는 큰 거. 요렇게 하고 이거 지금 교여로 바꾸고 요거 뒤집고 요렇게 해놓고 나면 모양 예쁜 거, 얘 뭔가 모양이 예쁘잖아. 이런 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드 모르간의 법칙은 싹 다 뒤집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요걸 푸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거꾸로 묶어내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수학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노가다를 안 할까? 알겠지? 그래서 무식하게 노가다 하는 애들 보고 그렇게 풀지만 이렇게 풀면 훨씬 쉽잖아.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목적이야.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다가도 뭔가 노가다를 써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문제를 풀었어. 그래 답을 맞췄어. 그럼 좋아할 게 아니고 답지를 보거나 쌤한테 물어보면서 쌤 꼭 이걸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해야 돼. 알겠지? 답지를 보고 답지 간단하게 돼 있어. 그럼 내가 돌아간 거잖아. 그걸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 수학이 느는 거지. 그냥 10분 걸려가지고 그걸 맞췄다고 좋아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답지 보고 원래 이런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돌아간 건가? 그거 확인을 해야 돼요. 오히려 계산 틀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문제를 뜯어 고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야지 수학을 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그 노가다 하는 걸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줄여서 쓰는 거란 말이 꼭 필요한 거만. 근데 선생님이 줄여서 쓰는 걸 더 줄이면 안 돼요. 더 줄이면 딱 서술형 감점 나와요. 알겠지? 나는 당연히 수학을 모든 시험을 100점 받지는 못했지만 서술형 감점은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 문제를 틀릴 수는 있겠지. 근데 감점을 한 번도 안 당했어. 그러니까 내가 쓴 거는 다 써야 돼요. 나도 귀찮게 막 노가다 써서 계산 막 노가다 써서 많이 쓰고 이렇게 한 건 싫어해. 그러니까 쌤이 쓰는 포인트는 다 써야 돼요. 쌤이 그림을 그려야 되고. 알겠지? 그래서 똑같이 풀어서 내면 됩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1번이 포배죠, 포배. 이제 줄여서 포배라고 할 거예요. 합집합 포배. 그래서 요거 포함시키고 요거 배제시키는 거죠. 이유는 뭐 때문에?
중복 때문에 요거 포배입니다. 합집합 아주 중요하고요. 여집합은 전체에서 빼면 되고 요거 딱 보니까 차집합이죠. 자, 차집합 4번 뭐예요? A에서 겹치는 거 빼는 거, 합친 거에서 B 빼는 거. 요 차집합 4번, 차집합 5번이었죠. 자, 다시 차집합은 무조건 겹치는 것만 빼는 거예요. 차집합은. 차집합 4번, 5번 언제 쓴다고 했어요? 원소의 개수, 원소의 합. 그러니까 이게 원소의 개수죠. 그러니까 4번, 5번 써놨죠, 지금. 알겠지? 그러니까 언제 사용하는가 잘 체크해 놓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집합 앞부분은 쉽습니다. 그래서 8의 양의 약수, 3의 양의 배수 이렇게 나가면 8의 양의 약수는 당연히 1, 2, 4, 8이죠. 그 다음에 3의 양의 배수는 3, 6, 9,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무한집합 나오겠죠. 그러면 2는 원소가 맞으니까 틀렸고 5는 원소가 아니니까 틀렸고 6도 안 들어가니까 틀렸고 3은 B 안에 들어가니까 맞고 9는 B 안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당연히 답 4번입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니까 요거 잘 체크하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요거 잘하는 이런 거 안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32하니까 요건 되고요. 64의 제곱근 모임 그냥 가까운 이건 정수죠. 정수인데 가까운이라서 안 돼요. 알겠지? 만약에 가장 가까운 정수 이렇게 하면 1차이 나는 99랑 101 요거는 돼요. 그냥 가까우는 안 돼요. 이게 얼만큼 가까운지 안 정해져서 그래요. 자, 참고로 우리가 중학교 때 하는 자, 요거 자, 다시 볼게요. A의 N제곱근과 제곱근 A 자, 다시 요거 정리할게요. 3학년 1학기 때 처음 나오는 거죠. 1학기 첫 단원에서 A의 제곱근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쭈구리? N제곱이라서 저거 했어요. N제곱도 똑같긴 한데, 그냥 제곱만 가자. N제곱은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 맞아요. 요거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 거고, 이거는 루트 A인 거죠. 그래서 요 놈은 루트 A, 요거 한 개예요. 그래서 요 놈을 x라고 하면 요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죠. 그래서 요거는 x가 뿔마루트 a 요렇게 해서 요거는 무조건 2개입니다. 다만 무조건 2개 무조건 2개인데 우리가 이게 다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대상이 실수예요. 대상이 실수만 대상을 하고 허수를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새로 배우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우리가 요거 A가 양수면 뿔마루트 A 2개라고 하고 A가 0이면 0 1개라고 하고 A가 음수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중학생들은 실수만 범위라서 그래요. 원칙적으로 뿔마루트 A 무조건 2개예요 그냥. 알겠지? 하지만 중학교 때는 허수를 안 배우니까 요게 2개, 1개, 빵개로 설명을 할 뿐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면 무조건 뿔마루트 A 2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튼 요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당연한 거지만 루트 A의 전체 제곱이랑 루트 A 제곱 위에 거 뭐고 밑에 거 뭐예요? 위에 거는 쭈구리 위에 거는 A 밑에 게 절대값 A죠. 이 앞에 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앞에 게 플러스 나와야 되지. 풀이니까 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I 제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이제 I가 뭔데? 루트 마일이지. 그래서 전체 제곱이니까
요거 이렇게 샥샥 없어져가지고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당연하지만 루트 마 1의 제곱 이렇게 아래 제곱 들어가면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2번 문제 됐습니다. 자, 3번 요거는 이 범위 맞추기 정수집합이에요. 요런 거 잘 체크하고요. 뭐 별거 아니니까 됐고. 자, 수체계 가볍게 한번 살펴보면 자, 수의 체계는 제일 큰 범위가 복소수죠.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랑 허수로 나뉘어지는 거고 허수는 간단하게 말하면 i 있는 거죠. i 있는 게 허수고 i 없는 게 실수죠.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뉘는 거고 무리수는 요 파이 그 다음에 루트가 있는 거죠. 유리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b분의 a로 표현 가능한 거 a랑 b는 정수 요게 유리수죠. 그래서 1이 되면 정수가 될 거고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 이거는 심플하게 말하면 분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수는 분모가 1인 거 말하는 거죠. 분모가 1인 게 정수고요. 정수는 당연히 자연수랑 0이랑 음의 정수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요 정수 아닌 유리수 요 유리수는 결국에는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로 들어가는 거고 요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 체계는 요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허수는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없죠.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놈은 대소관계 비교가 안 됩니다. 즉 우리가 i랑 1 플러스 i랑 1 더했으니까 이게 더 큰 거 아니야? 이거 틀렸습니다. 알겠지? 우리가 허수는 대소관계 비교가 안 돼요. 대소관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등식 수직선에 못 나타내기 때문에 함수 요 파트에서는 허수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는 다항식하고 다항식, 방정식까지만 허수 등장합니다. 다항식, 방정식까지만 허수가 등장합니다. 부등식이랑 함수홈에서는 허수가 안 나와요. 대소관계 비교도 안 되고 수직선에 못 찍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함수 그래프도 다 실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저렇게 잡아가는 거고 그래서 실수는 수직선과 1대1 대응하기 때문에 전부 다 수직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저렇게 잡아냅니다. 자, 요거 905번 볼게요. 자,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자연수 집합. 자, 요쪽은 이제 우리가 계속 아이디어를 잡아내야 됩니다. 자, 자연수 종류 구분. 자, 자연수 종류 구분 볼게요. 자, 문제에서 홀짝이 등장했어. 홀이나 짝이 등장했어. 그러면 우리가 1은 홀짝 짝수야. 홀, 2는 짝, 3은 홀, 4는 짝,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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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짝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홀짝이 등장을 하면 무조건 자연수 두 종류 구분입니다. 홀짝이 등장을 하면 무조건 자연수 두 종류 구분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0은 홀수야 짝수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0, 야, 0, 2로 나누면 빵 남잖아. 짝수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홀짝의 개념은 자연수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홀짝의 개념을 쓸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해야지. 우리가 뭐 마이너스 2는 그러면 2로 갖다가 뭐 그래가지고 짝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연수 두 종류 구분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요거는 주기가 2를 따라갑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3배가 등장을 했어. 3배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자연수를 세 종류 구분하는 거고 어떻게 3배랑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 남는 거, 나머지 2 남는 거 요렇게 세 종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자연수가 저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응용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5배가 등장을 했어. 그러면 자연수를 5종류로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거 5배랑 나머지 1, 나머지 2, 나머지 3, 나머지 4 요렇게 5종류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3종류로 구분하기 때문에 자연수 보면 3배로 봤을 때는 나머지 1, 나머지 1 남는 거, 2, 나머지 2 남는 거, 3, 3배, 4, 나머지 1 남는 거, 나머지 2 남는 거 3배, 나 1, 나 2, 3배, 나 1, 나 2, 3배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놈은 당연히 주기가 3이고요. 요놈은 당연히 주기가 5예요. 자, 그 다음에 주기 볼게요.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별표 3개 치세요. 자, 주기 vs 주기. 자, 주기 vs 주기는 다 최소 공배수 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 뿔마 주기, 주기 곱하기 주기, 주기 나누기 주기 이거 싹 다 최소 공배수 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오는 이제 괴롭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가 남고 5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 남는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풀까요? 풀어보세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가 남고 이게 애들이 이건 잘 풀거든. 3으로 나머지가 만약에 2가 남고 이것도 만약에 나머지가 2가 남으면 이거 15로 나눠서 나머지가 2 남지. 잘 푼단 말이야. 근데 저게 삑사리라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거는 나머지가 2가 남고 저거는 나머지가 1이 남아요. 그러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저거에 해당되는 자연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정답! 몇 개일까요? 자, 요쪽 문제는 나중에 아이디어 되게 중요해. 별표 3개를 치고 요게 나중에 우리가 대수를 배우고 뒤쪽 들어가면 수능이 되게 사랑하는 주제예요. 이 부정방정식 연결되는 문제예요. 수능은 부정방정식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부정방정식 연결되는 문제가 잘 잡으세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고 하면
선생님 이게 3으로 나머지죠. 그러면 이거 주기 몇이에요? 3. 이거 3주기 들어간다고 했잖아. 5로 나누어서 1 나누는 거 주기 몇이에요? 이거 5죠. 둘 다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전체 주기는 얼마라고? 전체 주기는 15입니다. 3, 5 최소 공배수가 15니까. 무조건 15 간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잘 봐봐. 그러면 요거 이제 써보자. 위에 거. 2, 5, 8, 11, 14, 17 이렇게 나오겠죠. 밑에 거 써보자. 1, 6, 11, 16, 21 이렇게 나오겠지. 자, 둘 다 만족하는 거 찾습니다. 15 안에. 요거죠. 그러면 이놈은 이 다음 어떻게 나올 거라고 100%? 26이에요. 26에서 겹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요걸 우리가 수열처럼 연결하면 AN이 15M 빼기 4 요런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첫 항은 A1은 11이 되는 거고 요게 15면 쭉쭉쭉 가겠지. 그러면 N에다가 6 집어넣으면 얼마야? 90 빼기 4죠. 그러면 A6은 지금 86이죠. A7은 100 넘어가죠, 이제. 오케이? 그럼 이게 1부터 6까지니까 몇 개? 6개. 요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몇 개씩 올라가요? 3개씩 올라가죠. 이건 몇 개씩 올라가요? 5개씩 올라가죠. 그래서 이쪽은 등차 수열이랑 연결 들어가야 돼요. 이쪽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논리로 우리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 요거 마찬가지로 아하 이놈은 자연수를 4종류로 구분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주기가 4구나. 그리고 등차 수열이구나. 요쪽들 다 연결시켜 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 구분이니까 요쪽 아이디어 잘 잡아내고 주기는 수능 트렌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기는 아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는 최소 공배수 주기라는 거 앞으로 선생님이 수십 번 말하겠지만 반드시 잘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집합은 이 집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근데 집합이 약간 깍두기 같은 느낌이라서 이제 표시는 집합을 해놓고 안에 온갖 내용들 다 집어넣기 때문에 온갖 내용들 다 알아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 파트가 어려운 거지. 집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집합의 표현 방법. 요거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 1, 2, 3, 6, 9, 18 보니까 저 18의 약수죠. 오케이? 그래서 저거 체크해서 들어가면 될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고 6번 됐고요. 7번 됐습니다. 자, 요쪽은 표 그리기 하나 체크해주세요. 요게 지금 A와 B의 이것도 A 원소고 B의 원소고 이거 노가다 쓰면 빼먹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류는 제목을 이렇게 잡으세요. 자, 요게 A 플러스 B 뭐 이런 거 또는 AB 요런 유 문제는 표 그리기 들어가세요. 그게 조금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우리가 표를 샥 그려서 아무 데나 잡으면 돼요. 여기 A, B 하면 0, 1, 2, 0, 1, 2 그래놓고 요 안에 거 더하면 되겠죠. 0, 1, 2, 1, 2, 3, 2, 3, 4 그러면 이게 AB가 똑같기 때문에 요 가운데 기준으로 요렇게 대칭되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0, 1, 2, 3, 4 이렇게 답이 될 거고 요거 지금 들어갈 때 다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집합은 중복되는 원소 한 번만 씁니다. 요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X바 X 3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NA가 2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3차 방정식 근 몇 개인데? 3개죠? 오케이? 그러면 3개 나와야 되는데 원소의 개수가 2개 나왔다는 거는 집합은 뭐라고? 중복되는 거 한 번 쓴다 했지. 그러면 이놈은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구나. 요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자, 3차 방정식 중근 가지면 어떻게 풀어요? 또 까먹었지. 이거 엄청 중요한 주제인데. 자, 별표 3개 박으세요. 3차 방정식 중근 가지면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첫 번째. 자, 우리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조리제법 쓰죠? 조리제법 뭐 하려고 조리제법 쓴 건데? 인수분해 하려고 조리제법 쓴 거죠. 그래서 참고로 요것도 잡아 놓으세요. 3, 4차 방정식. 자, 3, 4차 방정식은 우리가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거랑 인수분해 안 되는 걸로 나눠야 됩니다. 물론 이 인수분해가 조리제법이죠. 우리가 이 공수원에서는 인수분해 되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수원 파트 미적원 가기 전까지 공선 파트는 3, 4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 될 거예요. 100% 근을 구하라고 하면 인수분해 안 되는 건 못 풀어요.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래서 이쪽은 다 인수분해가 될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수식으로 풉니다. 그런데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못 풀어요. 알겠지? 그럼 근을 못 구해. 그런데 인수분해 안 되는 거는 이쪽이 우리가 수투로 가. 이거 미적분 원으로 가서 이거는 수식으로 못 풉니다.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은 무조건 그래프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 파트는 우리가 3,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겁니다. 미분을 배워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 2차, 유리, 지수, 로그, 삼각은 그래프가 다 개형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3차 함수는 그래프가 3개가 있고 4차 함수 그래프가 5개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뭔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뭔지 알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3, 4차 방정식 중근을 간다고 하면 요거는 일단 인수분해를 무조건 합니다. 조리제법을 써서. 그러면 이 식이 우리가 인수분해했을 때 액마 알파 gx는 0 이렇게 됐다고 치자. 당연히 요거는 2차식이겠죠. 인수분해하면 1차 곱하기 2차가 돼야 3차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놈이 중근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 gx에서 중근을 갖는 거. 뒤에 놈이 중근을 가져가면 요거는 판별식이 0 되면 될 거고, 뒤에 거에서. 한편 이 gx가 액마 알파, 액마 머시기 이런 식으로 인수를 했다고 하면 알파가 중근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알파가 중근이 되는 경우는 뒤에 게 알파 집어넣으면 빵 나와야 되기 때문에 g알파가 빵. 요거 또는 요거 두 가지 케이스 뜹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집합의 옷을 입고 저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8번 항상 기본 문제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표 그리기 하세요. 9번도. 하지만 집합은 중복되는 원소 하나만 쓴다는 거 잘 체크합니다. 자, 요 10번도 우리가 이제 요것도 표 그리기 들어갈 건데 포인트는 A를 살펴볼 때 A는 우리가 I의 성질 들어간 거죠. 자, I의 성질도 선생님 나중에 싸그리 정리할 건데 자, 첫 번째 일단 I의 정의가 루트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I 제곱이 마일이고 양변 제곱을 때리면 I 4제곱이 1이죠. 그래서 두 번째 I 4제곱이 1이라서 요거 주기가 4주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 가지고 차수 낮추기 들어가야 돼요. 어디까지? 1차까지. 1차가 될 때까지 차수 낮춰 들어가야 돼요. 자, 세 번째. i랑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요거 더하면 빵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없어지죠. 그래서 요것도 합도 주기가 4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 요거 아래로 합차 곱하죠. 곱하면 뭐 나와요? 밑에 1풀 i, 1마 i 곱하면 뭐예요? 분모 뭐예요? 2. 분자 전개하면 뭐예요? 2i죠. 그래서 요거 i죠. 그래서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 요거는 4제곱해야 1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주기가 4입니다. 자, 같은 논리로 1풀 i분의 1마 i 요거 아래로 1마 i 곱하면 마 i 나와요. 그래서 요놈도 우리가 4제곱해야 1 나오기 때문에 주기가 4예요. 자, 하나만 더 갈게요.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자, 요놈은 우리가 제곱을 하면 분모 뭐예요? 2 분자는 2i 약분하니까 i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는 몇 제곱해야 1 나와요? 8제곱해야 1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놈은 주기가 8입니다. 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요것도 제곱을 때리면 같은 논리로 마 i가 돼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요거는 몇 제곱해야 1 나와요? 요것도 8제곱을 해야지 1 나오기 때문에 주기가 8입니다. 잘 잡아놓으세요. 그래서 i 성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나중에 오메가도 뭐고 다 뜯어고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잡아냅니다. 자,
자, 집합 원소의 개수. 자, 20번. 요런 것도 우리가 수의 개념을 한번 잘 잡아보세요. A 구하면 됐고요. B 100 이하의 5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20개 있죠. 자, 그러면 봐봐. 이것도 우리가 비율 개념 잘 잡아보세요. 이것도 비율 개념 한번 잘 잡아보세요.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야지 내공이 늘고 계산 빨리 풀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9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5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수 이거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면 몇 개 있을까요? 이걸 세고 있으면 안 돼요. 자, 5로 나눈 나머지 인수 이거 주기 몇 한다고 했어? 5 한다고 했죠. 그럼 자연수 어떻게 구분한다고? 500 나머지 1 남는 거, 나머지 2 남는 거, 나머지 3 남는 거, 나머지 4 남는 거. 우리 5종류 구분한다 했지. 자, 이 900 1부터 900까지 요거 몇 개인데요, 숫자? 900개죠. 1부터 시작하면 끝번호가 개수라고 했죠. 그럼 이거 다 뭐? 싹 다 5분의 1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900이 5로 나눠 떨어지죠. 그럼 싹 다 180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 비율 개념 잘 잡으세요. 만약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바뀌어서 903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러면 일단 1부터 900까지는 같은 비율로 180개 들어가 있을 거고 나머지 901부터 903까지 추가되는 거 있는 거 누가 체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요거 몇 개? 한 개 추가되겠죠. 그래서 181개란 말이야. 비율 개념 잘 잡으세요. 이게 똑같은 순서로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비율을 잘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 100 이하의 100은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5배도 100, 지금 요거 20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 1 남는 애도 20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 2 남는 애도 20개, 3 남는 애 20개, 4 남는 애 20개 다 20개 들어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비율 개념 잘 잡아냅니다. 자, 11번 별거 없고요. 12번도 별거 없네요. 그래서 그대로 잡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 사이 포함 관계 요거는 별거 없습니다. 확실한 숫자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거 없어요. 자, A가 지금 B에 포함되죠. 그럼 B가 A를 잡아먹으니까 A 원소 B가 다 데리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2는 있네. 그럼 이 빼박 이게 3 돼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2차 방식 풀면 되겠죠. 그러면 양수값이니까 값 뽑으면 됩니다. 자, 포함관계 그냥 풀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A가 B에 지금 B를 포함시키는 양수 A값 물어봤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원소가 5랑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가 B를 포함한다 했는데 A가 뭐? 3이 되거나 5가 되면 되는 거죠. 왜? 중복되면 한 번 쓸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요거 15번은 한 개 정리합니다. 자, 요거는 배수집합 AK. 요거 한 개 정리할게요. 노트에 정리하세요. 자, 배수집합 AK. 자, 요거는 집합이 요 K의 배수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K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자, 배수집합 AK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배수집합은 숫자 작은 게 큰 집합입니다. 숫자 작은 게 큰 집합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A2
A2와 A4를 보면 A2는 2의 배수죠. 그러면 2, 4, 6, 8, 10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A4는 4의 배수죠. 4, 8, 10이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숫자 작은 놈이 큰 집합이에요. 일단 이유는 촘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 L이 A, M에 포함된다고 하면 L은 M의 배수일까요? 약수일까요? L은 M의 L이 커야 돼? M이 커야 돼? L이 커야 되지. 그러면 L은 M의 배수야, 약수야? 배수가 돼야 되겠죠. 헷갈리지 마. 거꾸로 M은 L의 약수가 돼야 돼. 이거 두 개 뒤집어지면 큰일 나요. 자,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AK와 AL의 교집합이 AM이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6이랑 A9의 교집합을 보자. A6은 6, 12, 18, 24, 점점점 나가는 애고 A9는 9, 18, 27, 36, 점점점 나가는 애죠. 두 개 겹치는 건 뭐예요? 18, 36 이렇게 겹칠 거란 말이야. 그러면 M은 K와 L의 무슨 수가 돼야 돼요? 최소 공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잡아놓고 별표 두 개 칩니다. 그래서 배수집합은 작은 숫자가 큰 거예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자, 약수집합 BK 하나 가볼게요. 요거는 쉽습니다. 자, 약수집합 BK. 약수집합은 바로 와닿기 때문에 이건 애들이 안 틀려요. 약수집합은 숫자가 큰 게 큰 집합입니다. 숫자가 큰 게 큰 집합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B6이랑 B10이라고 하면 B6은 6의 약수고 B12는 10의 약수죠. 어느 게 더 큰데? 당연히 이쪽이 크죠. 그래서 요거는 쉬워서 만약에 BL이 BM에 포함됐다고 하면 L은 M의 약수가 되면 되는 거죠. 거꾸로 M이 L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 큰 놈이 큰 집합이에요. 두 번째 BL과 BK와 BL의 공약 지금 교집합이 BM이라고 하면 M은 L과 K와 L의 뭐가 되면 된다고? 요것도 겹치는 거니까 최대 공약수 되면 됩니다. 이쪽은 애들이 와닿기 때문에 금방 들어가요. 배수집합 헷갈려서 틀리면 안 돼요. 알겠지? 저거만 하나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A가 제일 크다 했으니까 C 잡아먹어야 되니까 C가 1, 6이죠. 그럼 당연히 빼박 6이죠. 그래서 요것도 다시 A가 잡아먹으면 돼요. 17번도 요게 지금 B가 A에 포함된다 했으니까 빼박 뭘 들고 있어야 돼 이거? 마1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일인 경우랑 이게 마일인 경우 나누기 해서 만족하는 거 뽑아내세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여기까지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는 거 정리해야 되고 차집합 5개, 포함된 5개 꼼꼼하게 잘 기억해서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